코로나19 위기 속에 부산의 관광산업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부산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봅니다.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 조효장 국장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이스 산업과 관련돼서 부산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작년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좀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좀 어떤 사업들이 추진이 됐는지 성과는 어땠는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작년 1월에 우리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돼서 기대가 아주 크셨을 걸로 알고 있고, 네네. 또 저희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2월부터 진행되면서 관광업계가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관광업계 전반에 대한 어떤 생태계를 유지하는 그런데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었고요. 네. 관광업계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든지 간접 지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국제관광도시 같은 경우는 1차년도 사업을 작년에 추진을 했고, 네. 전체적으로 관광 환경을 디지털화하고 또 관광 수용 태세를 좀 고도화하는 그런 쪽에서 지금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는 부산시 관광마이스 산업국의 사업 계획을 어떻게 좀 구성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연구를 해온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네. 국내외 관광 수요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2023년 정도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같이 관광업계 또 관광산업의 생태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도 전체 3가지 방향으로 조금 정책 방향을 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국내 관광 수요를 최대한 부산으로 좀 유치를 하고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관광 산업 자체를 위기 대응 체계를 조금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작업. 네. 그리고 국제관광도시도 기본 계획이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2차년도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제관광도시 2차년도 사업에 보시면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을 여러 가지 디지털 홍보, 마케팅 사업에 한 60억 정도 투입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관광 자원을 좀 국제적인 매력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 그다음에 동남권 연계 사업인데 특히 관광 자원의 매력도를 좀 높이는 사업에서 광안대교 미디어 파사드 사업이라든지 네. 또 수륙 양용 버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만일에 들어오시더라도 충분히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네. 이 광안대교 같은 경우 또 미디어 파사드로 인해서 많은 이 부산 시민들의 좀 자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됩니다. 광안리 미디어 파사드와 이 세븐 브릿지 7개의 대교를 연결하는 이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국제관광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부산의 브랜딩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각인시키느냐.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가진 자원 중에 7개의 도시명 비치, 그 다음에 7개의 해상 교량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네. 이런 럭키 세븐의 행운의 도시로 부산을 브랜딩해서 여러 가지 관광 기념품도 만들고 관광 여행 상품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사업이 해상 교량 중에서도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광안대교 미디어 파사드 사업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기존에 우리 전면부에 있던 LED, 오래된 LED를 뒤로 돌리고 새로운 해상도 높은 LED 전구를 달아서 일정 시간대에 미디어 파사드 또 레이저쇼 이런 것들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서 싱가포르나 홍콩 못지않은 야경 관광의 도시로 좀 만들고자 그렇게 하고 올해 설계가 끝나면 네. 내년도에 이런 것들을 좀 전구를 달아서 내년 가을쯤에는 계획대로 된다면 새 옷을 좀 갈아입은 광안대교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도 더 이제 발전이 되고 화려한 광안대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네. 되겠군요.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계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꾸준히 아무래도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회복이 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부산시 지원책이나 뭐 앞으로의 대책 마련된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관광 여행업계하고 숙박업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 네. 또 간접적인 지원책을 모두 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 명절 전에 국가에서 주는 그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저희가 9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네. 전체 관광사업체 1,930여 개 업체에 50만 원씩 네네. 긴급 지원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간접 지원을 방법 그런 부분에서도 뭐 기획전이라든지 조기 예약 할인 상품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 지원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관광업계라는 이 분야가 정치라든지 경제 또 감염병 상황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위기 대응 체계를 좀 갖추고자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연말에 조례를 관광 마이스 진흥 기금이라고 해서 네. 조례를 통과해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관광기업 지원센터 내에 위기 대응 센터를 좀 만들어서 네. 상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그런 업체들 대상으로 컨설팅도 하고 공유 오피스를 해서 좀 고정 비용도 줄이는 그런 작업들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이 아무래도 관광 도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발빠른 대처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2030 월드 엑스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또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대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큰데 지금 현재 관련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4년부터 준비를 해서 네. 5년 만에 국가사업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유치 프로세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1일에 국가적으로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부산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겠다 공식 의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러시아 모스크바가 지금 같은 시기에 유치 의향을 보여왔습니다. 네네.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들어섰다는 말씀드리고 전체 로드맵 중에서는 지금 올해가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공식 유치 신청서를 올해 안에 좀 제출하고 네. 2022년에 최종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면 2023년 상반기에 후보도시 실사가 나오고 연말에 개최도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공식 유치 신청서 전후로 중앙유치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네. 글로벌 기업이 위원장을 좀 맡아주시면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과 글로벌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마스터 플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 최종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제 개발이라든지 컨텐츠 질을 좀 높이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차근차근 좀 짜임새 있는 계획을 통해서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월드 엑스포를 개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대 효과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수치상으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체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6개월 동안 5천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파급 효과만 해도 61조에 달하고요. 네. 일자리 창출이 한 50만 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적으로 보면 체감이 좀 안 되실 수도 네네. 있는데 일단 부지 조성만 해도 한 4조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인프라 정비만 해도 한 10조 가까이 총 합쳐서 그렇게 들어가는 큰 투자 프로젝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200여 개국의 국가간을 우리 이 부지에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발주 규모가 건축, 건설, 물류, 관광 마이스까지 포함해서 수만 건의 발주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 기업이 가지는 효과도 굉장히 클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 봐도 역대 엑스포를 통해서 보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는데 우리 지역 기업도 이 엑스포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방 분권 차원에서 봐도 동남권과 남부권 중심의 하나의 성장 축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K 방역이라든지 K 팝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 모델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미래 아젠다까지 우리가 내보이면서 국가적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고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가 선진국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대 효과를 좀 수치적으로 쭉 들어보니까 정말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생각하는, 부산시가 그리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서 부산의 미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계속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관광 산업이 결국 부산의 미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관광 산업을 하나의 어떤 부산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적으로도 성장을 또 해야 되고 질적으로도 관광 산업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동남권을 중심으로 관광 공동체를 좀 형성을 해서 관광 시장의 외연을 좀 확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또 민자 유치를 통해서 새로운 글로벌한 관광 랜드마크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을 좀 가져나가고 환경 자체도 관광 환경을 디지털화하고 수용태세도 좀 스마트하게 해서 관광 환경을 질적으로 혁신하고 또 관광 기업도 저희가 플랫폼 기업으로 자꾸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그런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030년이 큰 기회가 될 텐데요. 네네. 그런 꿈이 저희가 현실로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덕 신공항이 결국 이루어질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직항을 통해서 2030년에 우리 월드 엑스포가 되면 많은 외국인 관람객들이 우리 직항을 통해서 우리 엑스포를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꿈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한 해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의 관광 또 부산 마이스 산업의 부활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